준비가 되셨을까요? 자리에 오셔서 준비가 되셨으면은 숫자 2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장 들어갈 거고요. 자, CH02 파이썬 개발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링크 주셨던 거 새로 고침이나 재접속하시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이나 아니면 서식을 조금 더 변경을 해서 가독성이 높아진 이 교환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봤던 교환이랑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교환이랑 지금 교수님 강의하는 교환이랑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쉬는 시간에도 아마 제가 화면 공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가독성 있게 서식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한마디로 요 1, 2, 3, 4랑 그다음에 뭐 띄어쓰기랑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어, 새로 고침하시면은 똑같이 보이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파이썬 개발 환경을 알아보실 건데요.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디벨롭먼트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개발에 해당하는 단어 뜻은 코딩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해결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개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박사 시기도 하고, 연구에 해당하는 결과물은 논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논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 갖다가 어떤 분석 결과에 해당하는 이 결과물을 어디다요? 여러분들 논문에다가 탑재하는 게 개발의 끝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래서 파이썬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코드고 여러분들의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석 결과를 논문에 싣고 논문에 해당하는 결과가 통과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 환경을 알아보실 건데요. 자, 이제부터 모르면 구글링 하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는 뭐 내년이 당연히 이제 일반 사람들도 구글죠. 이 업체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구글 검색이요. 구글 검색에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은 웬만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만큼 강력하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죠? 저도 이제 개발자 출신이라서 구글 서칭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유튜브 서칭부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MZ 세대들은 유튜브 서칭부터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 중에 우리나라 네이버, 그죠? 네이버는 어떤 거 좋냐면 음식 맛집 검색하기가 좋아요. 그지? 그래서 이 음식 맛집도 처음에는 되게 신뢰성이 높았는데 파워블로거들이 그냥 돈 받고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줘가지고 네이버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해서 영수증을 인증한 사람들만 댓글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변했죠. 그래서 일단은 모르면 어디 유튜브, 구글 서칭하시고 음식 맛집은 네이버. 그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자, 처음에 배우는 도메인에 가시면 용어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 동네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동네에 왔어요. 지질학과에 오면은 지질학과에서 쓰는 용어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반대예요. 지질학과 계시는 도메인, 지질학과 동네에서 제가 있는 컴퓨터에 해당하는 동네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컴퓨터에서 쓰는 용어부터 아셔야 제가 하는 얘기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더라. 그러면 그런 용어들은 우리나라는 한자어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줄임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개발 환경에 해당하는 거를 ID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컴퓨터 쪽에서 ID라고 부르는데 이런 그 용어에 해당하는 거 줄임말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I에 해당하는 크로스면은 인테그레이티드의 약자고요. D에 해당하는 거는 디벨롭먼트, E에 해당하는 거 인바이러먼트 약자예요. 그래서 어, 인테그레이티드는 통합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개발이라는 뜻이고 인바이러먼트 환경. 이 중에 우리는 환경은 알아요. 그래서 이
integrated development를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바꾸셔야 돼요. 통합이라고 했던 거는 합쳤다라고 하는 게 integrated고요. 자, 그 다음에 development에 대한 건 개발인데 개발에 대한 거는 컴퓨터에서 코딩이죠. 그래서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통합 개발 환경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파이썬에 해당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R이라고 하는 언어, 그죠? 그 다음에 C, 자바라는 언어 이런 것도 다 어디서요? 음, ID라고 불러요. ID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언어들의 코딩도 다 수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랑 똑같아요. 제가요 이제 한국 사람인데 저한테 미국에 해당하는 달러를 주든, 일본에 해당하는 엔화를 주든, 그다음에 뭐 그 다른 나라에 해당하는 EU의 언어 그 통화 화폐를 주든 간에 저는 다 받아준다. 이런 거가 ID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개발할 때 통합으로 나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런 거가 ID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코딩이라고 하면은 딱 하나로 끝난다. 이런 거를 뜻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파이썬에 해당하는 걸 로컬에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나콘다라고 하는 걸 설치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아나콘다 안에 파이썬이 있다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되는데 아나콘다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컴퓨터. 한마디로 내가 내 노트북에서 개발을 하다가 밖에 나갈 때 노트북 안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뭐, 친구들한테 하게 되면, 집에 노트북 놓고 나왔다. 노트북 안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인터넷만 동작하면은 어디서든 코드를 짤 수 있게 한 거가 구글에서 개발한 콜앱이라고 하는 겁니다. 콜앱이라고 하는 거가 앞에서 얘기했던 ID예요. 한마디로 R도 짤 수 있고 C, 자바, 파이썬 이런 거 다 짤 수 있는 이런 건데 어, 이거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되면서 이 웹만 동작을 하면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가볼 건데요. 인터넷 한번 켜보실까요? 인터넷 한번 켜보시고요. 자, 지금 보이는 게 콜앱인데요. 이 콜앱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콜앱을 쓰시려면은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뭐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은 어, 로그인부터 하셔야 돼요. 이 로그인이 안 되어 계신 분은 로그인을 지금 하시고요. 자, 로그인이 끝나셨으면 여기에 콜앱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콜앱 이렇게 검색해서 엔터. 자, 여기까지 잘 치셨다. 숫자 3 입력해 보시죠. 자, 구글에 해당하는 크롬 브라우저 올렸고요. 거기에 로그인을 다 하셨고 로그인이 끝나셨으면 콜앱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했다라고 하시면 3 입력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 첫 번째 콜라보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이렇게 뜨실 거고요. 자, 이렇게 뜨신 다음에는 여기 새 노트라고 하는 거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새 노트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구글 콜앱, 그죠? 콜앱은 뭐의 약자예요? 콜라보토리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개발 도구, 통합 개발 도구에 해당하는 IDE의 종류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통합 개발 도구에 해당하는 종류 콜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 숫자 4 한번 입력해 보시죠. 진님, 성주님 어디 가셨어요? 성주님, 대철님, 네, 콜앱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네, 다시 새거 하나 켰죠? 새거 하나 켰으면은 콜앱이라고 해서요. 자, 여기 누르시고, 누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새노트라는 거, 요거, 얘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저 때문에 약간 가려져가지고, 그지? 여기까지. 네, 대철님 맞으시죠? 대철님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대철님 되시면 4 입력해 보시죠. 새노트 장이 안 뜬다라고 하시면요. 아마도, 예, 파일에 새노트 누르세요. 아마 그 화면에서 파일에 새노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됐죠? 그러시면은, 자, 이게 아이디예요. 여기 아이디. 코랩이라는 아이디입니다. 코랩이라는 아이디고요. 자, 코랩은 무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유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 당연히 돈 내는 게 더 성능이 좋겠죠? 어떤 성능이 좋냐면은, GPU라고 하는 거를 쓸 수가 있어요. GPU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CPU는 아실 거예요. CPU에 해당하는 거는 컴퓨터의 뇌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연산을 주로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다리, 심장 이런 것들 모든 걸 관장하고 있다. 뇌의 모든 그 심장이나 아니면 팔다리 이런 오장육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팔에 이렇게 딱 때렸을 때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도 뇌에서 인지하는 거죠. 그지? 그런 것들을 CPU라고 하는데요. GPU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픽을 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뇌 앞쪽에 눈, 이렇게 있죠. 눈에 해당하는 거에 떤 지능을 넣어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언맨 같은 이런 영화를 보시게 되시면은 HMD라고 하는 떤 느낌의 영상들이 앞에 쭉 보여주잖아요. 그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GPU가. 그래서 그래픽 카드의 CPU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주로 어떤 걸 하냐면은 이런 이미지 처리 같은 거, 이미지 처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도 PC방은 다 아시는 그 세대일 거예요. PC방에 가시면은 FPS라고 하는 이런 그 용어를 아실 건데, FPS는 Frame per Second의 약자예요. 총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지? 여러분들이 한 1초에, 이게 세컨드가 1초잖아요?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이 동작하느냐. 하면 프레임에 해당한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움직임을 1초에 한 장을 보여줄 거냐, 움직임을 1초에 24장 보여줄 거냐, 움직임을 1초에 뭐 60번 보여줄 거냐, 움직임을 1초에 144번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 화면에 해당하는 거가 무지 부드럽게 보여지는 이런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PC방 A와 PC방 B가 있다고 했어요. 하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자, 그럼 픽시방 A에는요, 1초에 60fps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요. PC방 B에서는 Recording in progress. 144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A와 B PC방의 차이는 2배가 넘네요. 한마디로 A PC방에 한 장이 보여질 때 B PC방은 2.1장 정도가 보여진다. 그죠? 그러면은 얘 한 장 보여줄 때 얘는 2장 보여준다는 얘기야 거의. 그지? 그러면 반응 속도가 누가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B PC방에 있는 분이 빠르겠죠. 그래서 총게임 같은 거 할 때는 당연히 이 모니터와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에 해당하는 이런 성능이 좋아야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CPU와 GPU의 차이, CPU는 뇌에 해당하는 연산, GPU에 해당하는 눈에 해당하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눈에 해당하는 연산이 이제 눈 외에도 이 데이터 쪽의 연산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CPU, GPU 이거 둘 중에 누가 빠르냐라고 하면은 CPU가 원래는 더 빨라요. 원래 더 빠른데 CPU는 워낙에 팔다리, 뭐 심장, 오장육부 이런 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될 게 많아. 한마디로 그냥 있어도 연결돼 있는 애가 많아. 그러면은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각각을 칭해 볼게요. CPU는요, 종합병원에, 종합병원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과인데,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GPU는 반대로, 호흡기내과만 탁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덜 복잡하겠지, 결국에. 그래서 CPU에 해당하는 거는요, 하나가 여러 개를 처리하더라. GPU에는 전문 딱 한 개만 처리하더라. 그래서 속도가 GPU가 더 빨라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 이 GPU에 해당하는 걸로 머신러닝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의 추세는 GPU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콜앱은 기본은 무료고요. GPU를 더 좋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유료로 바뀌게 되더라. 한마디로 속도나 그 세션 이런 거가 있는데 속도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GPU를 사용하니까 빨라지는 거고요. 세션에 해당하는 거는 연결한 시간이에요. 시간에 해당한 거를 무제한으로 줘요. 무료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 이따가 점심시간 있으실 건데 점심시간에 딱 점심 먹고 오면은 콜앱에서 떠요. 너 지금 쓰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안 쓰고 있으면 끊을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원을 회수를 하게 되는데 유료로 하게 되면은 자원 회수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콜라보토리. 코에다는 거는 뭐예요? 투게더라는 뜻이요. 똑같이 공동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레보토리는 실험실이죠. 그래서 콜랩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같이 실험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은 공유라는 기능이에요. 그치? 그래서 콜라보토리에 해당하는 단어 뜻처럼 이 친구끼리 공유해서 특정 부분을 이 부분은 네가, 이 부분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가 장점이죠. 그러고 그 다음에 코드 공유. 코드 공유. 아까 이제 처음에 코드 공유를 해봤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공유. 공유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짜고 있는 이 코드를 친구한테 이 URL만 주면 여기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바꾸고 이 링크만 이렇게 주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톡방에 이게 단톡이 아니라 이 채팅방에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를 바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이 링크만 있으면은 친구들끼리 내가 지금 짜고 있는 코드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좋고, GitHub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GitHub라고 하는 거는요, 이 코드 관리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아마 코드 교재들 많이 보면은 GitHub에 다 저장을 해놓고, 여기서 가져다가 써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 릴리즈 버그 고쳤어요라고 하는 이 거가 있는데, 이 히스토리 관리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GitHub 안에 이 히스토리 관리, 그 다음에 콜앱 안에서도 히스토리 관리,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거가 장점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구글 콜앱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실 건데요. 현재 콜앱에 해당하는 것 접속 방법은 확인을 하셨고 이 접속 이후에는 콜앱에 해당하는 걸 사용하는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자, 첫 번째, 구글 콜앱의 장점을 이해를 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공유, 그지? 자, 두 번째,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 그지? 그래서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거는 웹의 USB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 인터넷만 있으면은 인터넷에 이 저장 공간을 주는 게 구글 드라이브고, 이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려두면은 인터넷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예, 핸드폰이든 아니면 컴퓨터든 이런 데다가 자료를 내려받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GitHub 연결. GitHub 연결은, 여기서는 안 하실 거예요. GitHub는, 따로, 그죠? GitHub 기능들도 많이 있고, 연결하는 거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회 있으시면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마크다운 사용법을 좀 익혀보실 건데요. 왜 이걸 익히냐면은, 가독성을 위해서도 익히고, 이걸 해두셔야 추후에 여러분들이, 코드 같은 거 보기가 좀 편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이 챕터에서는 콜앱에 해당하는 사용법, 그죠? 그 중에서도 마크다운 사용법, 이런 것들, 뭐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은 뭐예요? 계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글 계정에 해당하는 게 필수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자, 학습을 해보실 건데요. 자, 실습 환경 콜앱. 콜앱에 해당하는 거의 장점.
설치가 필요가 없다. 응? 무료고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면은 이용이 가능하다. PC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또 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PC만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때마다, 로컬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옮겨서, USB로 옮겨서 딴 컴퓨터 가져간다고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담스러울 건데, 구글 콜앱을 통해서 했더니, 인터넷 링크 혹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특정한 이 콜앱 파일을 여시면 바로바로 이어서 개발할 수가 있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에 필요한 GPU라고 되어 있는데 GPU 한때는 채굴 때문에 이 GPU 가격이 무지 비쌌어요. 비쌌는데 요즘에 좀 많이 싸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컴퓨터의 가격을 훌쩍 뛰어넘어요. 어떤 얘기냐? GPU 지금 GPU라고 하는 거는 그래픽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에 해당하는 거 한 장에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 장만 쓰는 게 아니고 머신러닝은 딥러닝을 하시려면은 적어도 두 장에서 네 장 사이. 그죠? 그래서 만약에 네 장을 꽂았다고 하시면 1200만 원이죠 벌써. 거기에다가 CPU 보드라든지 아니면은 수랭식 쿨러 이런 것들을 달게 되면 3천만 원 금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일반적인 대표님들이 컴퓨터 좋은 거 사줄게 해서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딥러닝 머신러닝을 전문으로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컴퓨터 한 대가 2천만 원, 3천만 원 막 이래요. 그지? 네, 그렇고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서버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머신러닝 딥러닝 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 자원이 좋아야 되는데요. 그 컴퓨터 자원을 마냥 좋은 걸 쓸 수가 없죠. 우리가 예산이, 그죠? 뭐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구글의 슈퍼컴퓨터, 아까 이제 유료로 쓰는 버전, 그죠? 그거랑, 혹은 이제 AWS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서버가 있어요. 그런 곳은 컴퓨터가 엄청 좋은 걸 쓰겠죠. 그지? 그거를 시간 단위로 임대해서 쓸 수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후에 만약에 이 논문 찐으로, 그죠? 여러분들 찐으로 뭐 지질에 해당하는 것과 그 연구 데이터 갖다가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일반적인 내 노트북에서는 돌아가다가 사망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AWS나 아니면 구글 유료에 해당한 걸 사용을 하셔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해당하는 거가 나오게 되는데 아나콘다 안에 파이썬과 이 주피터 노트북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얘는 이제 로컬에서 사용하는 거야. 내 컴퓨터 안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이고 걔보다도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 돼 있는데 좋은 기능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살펴볼 마크다운과 목차 기능 이런 것들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목차 이런 것들은 책,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책에서 목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드는 이 언어가 마크다운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해볼 거다. 자, 그래서 구글 계정이 일단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최대 세션 유지 기간 12시간. 그래서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연결. 우리가 콜앱을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거에 최대 유지 기간이 12시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예, 여러분들이 콜앱을 쓰잖아요. 콜앱을 쓰게 되면은 콜앱 슈퍼컴퓨터에 우리가 잠깐 그 자원을 임대해서 쓰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24시간 하고 싶으면 유료로 하시면 돼요. 유료로 하시면 되는데 이 12시간마다 한 번씩 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머신러닝이 12시간 안에 끝나면 좋겠는데 막 돌아가는데 뭐예요? 12시간 넘어갔으면 바로 끊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태까지 12시간 돌렸던 게 날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가. 그래서 뭐다? 음, 내가 좀 딥한 이런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유료를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글 프로가 유료 서비스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다? 돌아가는 거 24시간, 그죠? 365일 계속 돌릴 수 있더라. 월 얼마? 9.99달러. 그래서 10달러 정도 되네요. 그지?
이렇게 이제 월 금액을 주게 되면은 구글 콜앱에 해당하는 거, 이런 세션에 해당하는 거 생각 없이 쓸 수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콜앱을 한번 시작을 해보실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 눌러놓은 거는요, 콜앱 메인 페이지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오신 거 똑같아. 자, 구글에서 콜앱 이렇게 오신 거랑 제가 지금 이거 누른 거 똑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링크고요. 일단은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 로그인 했으니까 스킵할게요. 자, 콜앱을 실행을 하겠다. 실행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그치? 알려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콜앱으로 검색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했고요. 그죠? 콜앱을 이렇게 검색을 했고, 그러면은 구글 콜앱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뜰 건데, 얘를 선택을 하고, 우리 이게 선택했어요. 이게 그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을 때가 있고, 콜라보 툴이 우리가 지금 나오는 거 좀 다르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 팝업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새 노트를 클릭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 노트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봤던 것 중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시면은 파일에 새 파일, 새 노트 이렇게 오셔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예, 이렇게 오셔도 동일해요. 얘나 그죠? 아까 이제 켜놨던 거 얘나 이제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연결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연결. 그냥 이렇게 새 거를 켜시게 되시면은 연결이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야. 그지? 얘를 눌러주시면요. 구글의 슈퍼컴퓨터를 내가 임대하는 겁니다. 시간 단위로. 할당 중, 연결 중 보이죠? 할당 중, 연결 중 보이고.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끝나게 되면요. 저장 중, 여기가 예, CPU랑 램이 할당이 될 거예요. 연결이 끝나면. 새 거를 켜시면 이렇게 뜰 거고, 실행을 첫 번째 해도야 떠요. 그죠? 요게 뜹니다. 연결이 되면 램하고 디스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 삼각형을 눌러보면은 세션 관리라는 게 있어. 세션에 해당하는 거가 연결, 그지? 얼마만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램은 현재 1기가가 할당이 되어 있네요. 램. 그지?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올릴 수는 없는 구조예요. 무료일 때는요. 무료일 때는 이렇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연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램, 디스크 이렇게 할당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이렇게 입력해 볼 건데요. 잘 보이시죠? 자, 프린트 하셔서요. 이 홀다운표 혹은 쌍따옴표 하셔서 헬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끝나면 실행 단축키는 Shift Enter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 Shift Enter.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콜앱으로 오셔가지고요. 하나만 켜볼게요. 하나만. 나머지 좀 지우고. 자, 저 따라 하십니다. 자, 콜앱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프린트 하셔서요. 가로 열고 프린트 가로 열고 홀다운표 혹은 쌍따옴표를 이렇게 해주세요. 쌍따옴표를 홀다운표 혹은 쌍따옴표 하나만 하면은 자동으로 하나가 생겨요.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본인 이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해서 Shift Enter 이렇게까지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은 숫자 4 한번 입력해 볼까요?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요. 요게 지금 네, 이 문법부터 잠깐 알려드리면 프린트하고 동그란 가로, 이 동그란 가로에 해당하는 얘는요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하고 동그란 가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요거 썸 함수예요. 썸 함수. 그래서 동그란 가로는 뭐를 뜻한다? 함수를 뜻한다. 이거는 함수다. 이런 뜻이고요. 자, 프린트 함수의 문법 안에는 요 홀다운표 요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홀다운표는요 뭐냐면은 홀다운표 혹은 쌍따옴표도 된다고 했어요. 쌍따옴표 이거는 이 안에 문자열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문자열 이런 걸 쓸 수가 있는데 문자열에 해당한 건 뭐냐면은 문자 여러 개를 문자열이라고 해요. 문자열은 문자 여러 개다.
그래서 신 하나만 쓴 게 아니고 신동욱 교수 이렇게 해서 아이고야 신동욱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문자 여러 개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쓸 때는 앞뒤로 그죠? 홀다운표 혹은요 쌍따옴표 이렇게 쌍따옴표 써도 돼요. 쌍따옴표 여기도 쌍따옴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되고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 회색 영역으로 나와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곳,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드셀이라고 불러요. 코드셀. 지금 여러분들 지금 회색 영역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이거 보이죠? 그지? 이 부분을 코드셀이라고 하고요. 여기 한번 눌러볼래? 텍스트. 여기 누르면은 이 흰색 영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흰색 영역. 자, 얘네들을요, 텍스트 셀이라고 해요. 그죠? 얘도 Shift, 엔터 하시면 되는데, 이 우측에 나오는 거가 이 좌측에 나는 거에 뭐다? 미리 보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작시키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 코드 한번 누르면 코드 셀에 해당하는 회색 영역, 코드를 작성하는 영역이 보이고, 텍스트로 누르면 흰색에 해당하는 영역이 보이면서 제목 설명 그림 같은 걸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와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셨어요. 코드와 텍스트를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밑에 있는 거 한 번씩 눌러봤기 때문에 지우셔야 돼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팝업으로 쓰레기통이 있네요. 그 다음에 위아래 다른 거는 잘 안 쓰고요. 요 앞뒤 이제 위아래랑 쓰레기통 많이 쓰는데 쓰레기통 전에 이 밑으로 내리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밑으로 내리는 거 위로 올리는 거 이런 게 되고요. 쓰레기통으로 삭제도 해보시고 그죠? 내리고 올리고 이런 거 해보시고 삭제 그지? 여기도 삭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콜앱 사용 방법이에요. 콜앱 사용 방법. 음. 자, A까지 실험을 잘 해보셨다. 그러면은 숫자 6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네, 잘 되시죠?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쓸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이게 안 보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지우고 싶거든? 근데 여기가 안 보이죠. 그죠? 그럴 때는요. 조금 작게 하면 보여요. 컨트롤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측에 뜨여 있기는 합니다. 떠 있기는 하는데 화면이 작아서 안 보였던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코드 할 때에 지금 화면에 반을 쓸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자, 교재랑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방법 아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 잘 모르시면 1, 안다 2. 이렇게 반반 쓰는 거 아신다. 알아요? 윈도우 방향키 하시면 되죠. 윈도우 활성화되어 있는 창 이렇게 이제 풀 화면이다. 윈도우 키 방향키 왼쪽 하시면은 화면의 반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그죠? 또 반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이렇게 윈도우 키 방향키 오른쪽 그죠? 이런 식으로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숫자 3 한번 입력해 볼게요. 반반 이렇게 쓸게요. 반반. 왼쪽에는 교환, 오른쪽에는 코드 지금처럼 이렇게 써야 되고요. 오른쪽에 이쪽에다가 쓰는 이유는요. 이 왼쪽에 갖다 놓으면 이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일부러 이 코드를 오른쪽에 갖다 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여러분 보셨고 일단은 자, 2장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코드셀에다가 회색 영역이 코드셀이라고 했고 거기에다가 프린트 문법을 통해서 여기 문자 열에 해당하는 걸 한번 확인해 봤는데 문자 하나는 문자라고 하고 문자 여러 개를 문자 열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문장 같은 걸 문자 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문자 하나도 그냥 문자 열이라고 통용해서 씁니다. 그죠? 그렇고 자, 문자 앞뒤에는 이 문법이 정해져 있는데 문법에 해당하는 거
홀다운표, 쌍따옴표 앞뒤로 붙여야 되는 게 뭐예요? 파이썬의 문법입니다. 파이썬 문법.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홀다운표랑 쌍따옴표 여기 보이죠? 홀다운표와 쌍따옴표 이거를 둘 다 호환을 하게끔 해놨어요. 둘 다 호환을 하게끔 해놨는데 왜 그런가? 여기 코드 하나 올려볼게요. 코드 하나 올리시고요. 코드셋 올려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 I am a boy 이런 것들에 first be라고 부르는데 컴퓨터에서 이거를 홀다운표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I am a boy를 쓸게요. I am a boy 이렇게 쓰는데 I am a boy에 프린트를 쓸 거예요. 이렇게 프린트를 쓸 건데 자 여기에 하나를 더 복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더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둘 다 문자 열이에요. 그래서 앞뒤로 홀다운표 그죠? 앞뒤로 쌍따옴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는데 그죠? 이렇게 잘 되죠? 되는데 코드셀 하나 더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거 하나 올리도록 여기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단축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단축으로요. 이렇게 홀다운표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 입력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거를 봤더니 빨간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빨간색 들어왔다는 거는 좋지 않은 징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러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요. 원래가 이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정상이란 얘기는 문자열 이 홀다운표 혹은 쌍따옴표 안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갈색으로 변하고 있는 게 정상이네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걸 봤을 때 여기는 갈색이에요. 그러면 정상으로 얘는 동작을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밑줄이 나왔다는 거는 에러가 예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더니 여기 검은색이네요, 검은색.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에가 갈색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의 에러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Shift Enter 눌러볼게요. 눌러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신텍스 에러라는 게 나옵니다. 신텍스 에러는 신텍스 자체가 문법이니까 문법적인 에러,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invalid syntax, 유효하지 않는 문장, 문법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까지 인식을 해요. 컴퓨터에서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인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인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홀드한표 다음에 있는 이 부분도 이 뭐요? 이렇게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뭐죠?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요만큼만 정상인식하고요. 나머지 여기도 정상인식 아니고요. 여기서 이거 닫는 게 또 없어. 닫는 게 없어가지고 뭐예요? 에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는 게 있으면 닫는 게 있어야 돼요. 여는 게 있으면 닫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러고요. 에러고 이 밑에는 그럼 되는 이유가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열고 닫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홀다운표를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퍼스트로피에 해당하는 거가 맞다는 얘기죠, 결국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열었으면 이렇게 닫아야 된다. 이렇게 열었으면 이렇게 닫아야 된다. 그지? 그러면 그 쌍따옴표 안에 홀따옴표 표현하고 싶다. 그냥 쓰시면 되는데,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 쓰면 당연히 여기도 에러 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짝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는 거 있으면 닫는 거, 여는 게 있으면 닫는 거, 이렇게가 있어야 되고요. 두 개가 호환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썼을 때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홀따옴표 이렇게 쓰고요. 홀따옴표를 썼을 때는 쌍따옴표 이렇게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호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이런 단축 때문에. 그치?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단축에 해당하는 게 없는데 외국에 해당하는 영어는 이렇게 단축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 혼용을 하게끔 했다. 그치? 홀다운표, 쌍따옴표 둘 다 문자열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홀다운표면 홀다운표, 쌍따옴표면 쌍따옴표면 되는데 둘 다 할 수 있게끔 해놨냐? 라고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명을 변경해서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글 콜앱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으세요. 콜앱에서 파일명을 변경을 해보자. 자, 파일명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요. 이 위쪽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아마 구글 콜앱을 처음 사용을 하셨다 하시면은, 언타이틀드 제로부터 시작할 거야. 제로부터 시작할 건데, 저는 이제 이 파일에, 여러 개의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타이틀드 47까지 올라옵니다. 한마디로 언타이틀드 0부터 46까지 있다는 얘기야. 제 구글 드라이브에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헬로우라고 한번 바꿔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로우 이렇게 이제 바꿔봤고요. 바꿔보시고 파일 이름을 먼저 변경을 하셨고 자, 그러면은 이 구글 콜앱은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헬로우라고 하는 거를 찾아낼 건데 여기다가 오늘 날짜를 조금 더 적어 놓을게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강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 230118 헬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요. 탭 하나를 올려내시고 거기에 구글 드라이브로 가보도록 하죠. 자, 구글 드라이브 가시게 되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콜앱 파일을 찾아내실 건데요. 찾기 편하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름을 230118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10시 51분에 1분 전에 만든 파일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도 쭉 이제 가게 되면은 너무 많으니까 콜앱으로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콜앱 노트북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지? 여기 안에 뭐가 있다? 콜앱 파일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태까지 제가 이제 그 콜앱으로 강의했던 것들이 여기 쭉 이렇게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아하, 이게 구글 콜앱이랑 구글 드라이브가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거를 원본 데이터로 해서 콜앱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글 드라이브, 구글 콜앱 연결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해당하는 거를 익숙하게끔 오늘부터 쭉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돼 있어서 우리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저장되어 있는 게를 실행해 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제 찾았으면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찾으셨으면 그죠? 안 눌러지네. 이렇게 찾으셨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약간 버벅거리고 있네. 음.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230118, 230118 이렇게 이제 찾았어요. 찾고요. 찾게 되면 여기서 따닥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하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기본이고 그냥 따닥 할게요. 따닥 하시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콜라보토리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음. 만약에 이게 콜라보토리 연결이 안 되고 어떤 연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콜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펴놨던 거 지금 드라이브를 통해서 킨 거, 그지? 동일한 파일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따다 클릭해서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그죠? 연결 앱에서 연결할 앱 그죠? 더보기 이거에서 콜앱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그냥 되실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현재 코드를 작성하시는 곳이 코드셀 회색 영역이라고 했어요. 요 영역에 해당하는 거가 코드셀이에요. 요 영역 회색 영역. 그 다음에 텍스트셀에 해당하는 거는 흰색 영역인데 코드에 대한 설명과 교재를 만들 수 있는 마크다운 기능이 여기서 동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 같은 거 쓰실 때도 1, 1에 1, 1에 1에 1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걸 만들 수가 있다. 코드 설명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자 텍스트 셀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그죠? 이게 이제 흰색 영역이 텍스트 셀이죠. 텍스트 셀이고 그 위에 이제 TT 이거 타이틀의 약자고 B 이게 볼드, 그다음에 이탈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TTL이라는 걸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샵이라고 하는 기호가 만들어져요. 샵이라고 하는 기호가 만들어지고요. 이 샵에 해당하는 거는 제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기준으로 1단계 레벨입니다. 1단계 레벨이고 샵 2개는 2단계 레벨, 샵 3개는 3단계 레벨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다. 그죠? 자,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이제 킬게요. 구글 드라이브 연결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그죠? 하나만 켜서요. 요 밑에다가 여기 선택하시고 코드 하나 그죠? 올려놓고요. 코드 하나 올려놓고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 셀의 샵이 있고요. 코드 셀 샵은 자 코드 셀의 샵 기호는 어떤 얘기냐면요. 주석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쓸게요. 코드셀에서 예, 샵 기호는 주석이에요. 주석의 의미는 뭐냐면은 코드에 대한 설명을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셀에 해당하는 걸 올렸을 때 텍스트 셀에 해당하는 걸 올려가지고 샵의 기호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인데 자 여기 있는 TT에 해당하는 거가 그죠? TT에 해당하는 거 엔터 쳤어요. 엔터 쳤고 TT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했더니 이게 샵 한 개, 한 번 더 눌렀더니 샵 두 개, 한 번 더 눌렀더니 샵 세 개 이렇게 되면서 이 자, 요거 지우시고 자, Shift 엔터 여기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하시고 텍스트 하나 더 올려보세요. 이번에 샵 두 개, 그죠? 두 번째 레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Shift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 눌러놓고 텍스트 하나 더 누를게요. 세 번 누르세요. 세 번 누르시고 자, 세 번째 레벨이요. 세 번째 레벨. 자,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 자, 하시면 자, 여기가 이것도 기본은 이렇게 보죠. 첫 번째 레벨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숫자 4 한번 입력해 보세요. 텍스트 셀 올려서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고요. 이 샵 기호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샵 기호에 해당하는 거는요. 지금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쓸 수가 있고 좌측 항목에 우리 요 메뉴에 있는 3선이 있나요? 3선에 해당하는 거를 클릭해 보세요. 또 이렇게 나오네요. 보이세요? 그죠? 이거 확인되셨다 하시면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시죠. 그래서 텍스트 셀에 첫 번째 레벨은 샵 하나, 두 번째 레벨에는 샵 두 개, 세 번째 레벨에는 샵 세 개, 이렇게 하면은 뭐다? 목차 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다. 그치? 교재에 1, 챕터 1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뭐다? 1에 1, 그죠? 1에 1에 1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가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자 1에서 3까지 이렇게 되고 자 샵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하위 폴더 개념이다. 그래서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치? 하위 폴더 개념이고 자 내려와서 다른 실행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죠? 이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지금만 잘 하시면 돼요. 지금만 잘 하시면 되고 자 이번 철시 문제 풀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파이썬 개발 도구 콜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보기를 선택하 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몇 번일까요?
네. 지금 콜앱은요, 설치 안 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처럼 설치가 필요하다 돼 있는데 설치 안 했죠?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맞아 3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문제. 콜앱 코드에 대한 셀 실행 단축키 뭐 하나만 외워두자라고 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틀린 보기는 일단은 4번입니다. 4번이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얘랑 얘. 컨트롤 엔터는 셀 실행 후 현재 셀에 위치한대요. 그래서 요거부터 확인을. 자, 우리가 이 프린트 아까 했던 거 첫 번째 거 한번 와보실게요. 첫 번째 거 와보시고요. Shift 엔터를 우리가 했을 때에 얘가 동작되고 커서가 어디 가냐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위치하고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엔터 하시면 여기에 계속 있죠. 그치?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랜덤 함수 같은 거 있을 거야. 랜덤 함수 뒤에서 배우실 건데, 랜덤 함수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어떻게 나오고 두 번째 어떻게 나오는 걸 계속 똑같은 걸 실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엔터를 주로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똑같은 거 반복할 때 이렇게 쓰고요. Shift 엔터는 아래로 내려갈 때 쓴다고 했고, 그치? 아래로 내려갈 때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코드 셀 왼쪽에 플레이 버튼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를 눌러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는 얘기고요. 이 네 번째는 코드가 길어지면은 써야 될 경우가 생겨요. 이제 내일 강의하는 데에는 이런 거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게 별로 생길 데가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끝, 이렇게 끝, 이렇게 끝이죠. 그래서 단타로 이렇게 끝나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게 필요가 없어. 이게 별 필요가 없는데 추후에 이제 뭐 이렇게 좀 긴 코드들은 이제 위쪽에서부터 다 돌려야 되는 이런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이제 런타임 밑에 보시면요. 여기 컨트롤 F10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후 셀 실행이에요. 이후 셀. 이전 셀이 아니고 이후 셀 실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이제 커서가 있고요. 런타임에 이후 셀 실행하면은 얘 실행, 얘 실행, 얘 실행 이 쭉 밑으로 다 실행시켜주는 이게 이 컨트롤 F10에 해당하는 효과예요. 단축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 밑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 이제 런타임에 이후 셀 실행 이거 많이 사용할 거다. 자. 우리 과정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다음 과정에서는 실행을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있다. 자, 다음 문제. 3번. 콜앤 마크다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보기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좀 갈리고 있는데,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샵을 통해서 폴더 내에 파일을 볼 수 있다. 이거 아니죠? 네, 샵은 뭐예요? 네, 마크다운에서 우리가 텍스트 속에서 하는 샵은, 텍스트 셀에서 있는 샵은 헤딩이라고 했어요. 제목이라 뜻이죠, 이거. 제목에 해당하는 거랑 동일하게, 어, 여러분들이 샵의 개수에 따라서 첫 번째 레벨의 제목, 두 번째 레벨의 제목, 세 번째 레벨의 제목, 이렇게 해서 폴더 트리 개념이 적용이 되고, 샵에 따라서 목차가 생성된다. 그지? 우리가 이 콜앱에서 이렇게 삼선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눌렀을 때 목차가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지? 예, 목차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내려가서 콜의 개발 환경의 장점. 일단은 설치가 필요가 없더라. 인터넷 환경이 가능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구글 클라우드와 연계돼서 무료 코드다. 무료 코드 에디터다. 깃허브 구글 드라이브 연동이 된다. 그죠? 단 구글 계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보셔서 지금 11시 5분입니다. 자, 그래서 11시 20분까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